정유라의 덴마크 변호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진짜? 나 그건 몰랐는데. 오촌 살인 사건에 어떤 보는 듯한 느낌? 이거 용마 번개탄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은 용호 번개탄이지 걱정이 되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건강은 48살에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처음 선임됐던 최고로 그 유명하다는 그 변호사는 이제 변호 중간에 포기를 하고 이게 교체가 된 두 번째 변호사인데 두 번째 변호사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또 재판 일정이 뒤로 훅 밀려버렸네. 과연 왜 이게 주변에 있는 애들이 뭐 다 죽어 막 데스노트야?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무서워. 알지 말아야 할 걸 알아버렸나? 뭐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저번에 왜 그 어떤 분도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 증인이었던 박지만의 비서. 물론 우리들 생각은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수준만큼 사람은 의심을 하게 된다라고. 에이 설마 저기 덴마크까지 가가지고 또 뭐 증거를 알아버려가지고 얘를 또 심장마비하고 칼륨 뭐 이런 거 주사해가지고 죽였을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음모가 없다면요 이거는 하늘의 저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로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박지만 비서도 그랬어. 과로사라는 거죠. 근데 정유라 사건이 과로사를 당할 만큼 어려운 사건이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유라 사건이 덴마크 법원에서 한국으로 소환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만 거론이 된 거지 다른 범죄 사실을 조사하거나 변호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국제법 따라서 지금 신병을 인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갖고 싸우는데 이게 과연 사람이 죽을 만큼 과로사로 필요한 논리가 필요한 거냐 굉장히 의문인데요. 하여튼 법원에서는 소환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 이 사람이 대법원에 항고를 하겠다라고 밝힌 시점에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변호인을 이제 다시 선임을 해가지고 항고를 다시 써서 대법원 쪽에다가 가는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되거든. 당연히 그렇죠. 요 기간 동안 얼마를 또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한테 시간을 주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어쨌든 이게 정말 좀 이 조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정유라를 지금 주변에서 어쨌든 신변을 관리하는 게 국정원일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죽음이 정말 평소에 지병이 있어서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또 변호사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이후에라도 탐사 보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덴마크 사람들은 박근혜 씨 주변에 의문의 죽음이 그렇게 많다는 걸 모를 테니까. 그렇지. 참 깝깝하네. 알려주고 싶네 진짜. 알지 않겠어요?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버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송을 듣는 탐사 기자들은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나온 게 아마 그쪽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나이가 지금 다르다 정유라가. 덴마크 법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나이도 다르고 출생 연도가 다를 수 있고 이것과 관련 출생의 비밀이 밝혔을 가능성도 있고 알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번 구체적으로 탐사 보도를 해야 될 요지라. 왜 한숨 쉬세요? 겁나세요? 지민님 저런 모습 저 처음 봅니다. 한숨을 훅 쉬시네. 사람이 너무 많이 죽잖아요. 왜 이렇게 우연히 많이 겹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요. 그치. 신의 저주밖에 없어. 그들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길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 진짜 좀 기분이 묘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자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어. 그렇죠. 그냥 그 주위에는 이상하게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뭔가 인자가 있는 거야. 수맥이 흘러. 따라다니면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덴마크 현지 변호를 맡은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 지난 17일 급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올해 나이 46살이라고 하는데 정유라 소환 결정과 어떤 관련을 앞에 맺게 될지 법률적 궁금함을 좀 풀겠습니다.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사인이 밝혀진 게 있나요? 지금까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혀 정보도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냥 지금 언론 보도된 것처럼 과로로 인한 그런 보도 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확인된 건 없습니다.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주변 인물들의 의문사가 워낙 그동안 좀 여러 차례 있어가지고
안 궁금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으로서는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정유라 측에 상당한 타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직 뭐 궁금증 단계로 남겨두고요. 예. 우리 국내 언론에 뭐 아주 거물급 변호사다 이렇게는 많이 보도가 됐는데 조금 소개해 주세요. 이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이 블링켄베어 변호사는 이제 코펜하겐에서 한 10년 가까이 경제범죄 분야 검사를 하다가 네. 주로 이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로 현재 그동안 쭉 활동을 예. 해왔죠. 상당히 주로 경제범죄라든지 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아주 평판 있고 비중 있는 예. 그런 변호사로 알려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사망, 현재 거기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자, 법적 단계가 지금 지난 1월에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 씨를 체포했잖아요. 네. 지난 70일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지금 이제 덴마크의 이제 외국인 체류법을 적용한 사건인데 예. 지금 본국 송환을 위한 추방 결정이 그동안 이제 진행된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덴마크 검찰에서 이제 추방 결정을 한 거고요. 예. 지금 이제 그 정유라 측의 변호인이 이제 사망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아마도 예. 덴마크 법에 의하면은 만약에 사선 소송 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예. 국선을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추방 결정에 대한 네. 덴마크 법원에로의 1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진행 중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본국 송환을 위한 추방 절차는 이 덴마크 법에 의하면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적 절차가. 그 소송을 제기해도.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본국 송환을 위한 추방 심리 기간 자체가 너무 장기간 되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바람직하지 않은 원치 것이기 않죠. 때문에 예. 어쨌든 지금 덴마크 법원에서는 신속하게 덴마크 행정부의 추방 결정에 대한 심리 절차가 진행 중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심, 2심, 3심까지 갑니까 이것도? 물론 정유라 측에서는 3심까지 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 기간 역시 법에 의해서 6개월 이내. 네,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제 생각에는 7월 올 여름 정도까지는 어떤 정유라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왜 7월이라는 게 나옵니까? 6개월 이내로도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7월이 아니라 한 9월 이렇게까지 갈 텐데요. 지금 이제 1월에 지금 체포됐으니까. 체포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이제 정유라 씨의 덴마크에서의 자유는 그때부터 이제 박탈이 된 거거든요. 그때를 기산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물론 좀 더 정확한 이게 덴마크 법이기 때문에 덴마크 법의 해석상 제가 봤을 때는 법에 나와 있는 이 자유의 박탈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라는 규정의 해석상 자유의 박탈은 이미 지난 1월에 있었다고 보는 거죠. 체포 시점부터 6개월. 네. 좋습니다. 그리고 7월경까지는 본국 송환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는 정유라 측에서 소송을 아무리 제기해도 다 패소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왜냐하면 이 추방 사유가 대단히 넓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블링켄베어 변호사가 이제 작고하기 전에 뭐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 이야기를 했지만 덴마크도 유엔 난민지위 협약국이고 또 덴마크 난민법에 의하더라도 이런 지금 같은 사유는 난민의 요건에 해당된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특검이 정유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유효기간을 6년 6개월로 정해놨네요. 2023년 8월까지로. 네. 이건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무래도 우리 한국 형사소송법상 용어로는 이제 피의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그런 일정한 그런 검찰 내규에 의해서 장기간 언제든지 여러 변수에 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넉넉하게 잡아놨네요. 6년 6개월.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해서 그 담당 블링켄베르 변호사의 돌연한 사망은 정유라 측한테는 악재다 이 말이군요. 물론 이제 법적 절차가 바로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이 사안을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예.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주된 전략을 세웠던 분이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법적 궁금증 함께 풀어봤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